우리랑 되게 먼 병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100명 중에 1명꼴로 이게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따져보면 생각보다 흔한 병이지고 안타까운 병이고 생각보다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브로의 정신세계. 네,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진입니다. 네, 정신과 의사 양재웅입니다. 네, 오늘은 양떼들 안녕. 양떼들 안녕. 그 양떼와의 소통을 한 지가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그러게 50만 명이 좀 되면 또 오프라인에서 한번 모이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100만은 글른 것 같으니까 우리가 50만에 그냥 오프라인 모임을 해요. 그냥. 저희가 마인드 카페가 지금 계속해서 센터를 오픈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오픈 시점에 맞춰서 저희 구독자분들하고 한번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려면 일단 50만이 돼야 돼요. 아무튼 오늘은 이제 전지적 의사 시점인데 네. 오랜만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다루는 질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사실은 정신과 하면은 대표적인 질환이죠. 조현병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대부분 아마 조현병 하면은 많이 들어는 봤는데 뭔가 나랑은 너무 거리가 먼 이야기 같고 사회에서 뭔가 강렬한 기사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거부감을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 조현병이 어떤 병인지 어떻게 하면 치료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조현병이 이름이 바뀐 지가 지금 12년이 넘었는데 예, 맞아요. 네, 원래는 정신분열병이었죠. 이게 이제 사람들이 정신분열증, 정신분열병 막 이러니까 정신이 분열되고 뭐 다중인격 이런 식으로 오해를 많이 하셔서 2010년도에 조현병으로 바꿨는데 이 현자가 현악기 할 때 현자죠. 이 줄이 조율이 되지 않은 상태다 해서 조현병이라고 이름을 지어놨는데 사실 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히려 조현병이 무슨 병인지 잘 모르는 것 같고 조현병의 증상부터 말씀을 드리면 크게 두 가지죠. 양성 증상과 음성 증상. 양성 증상이라는 건 말 그대로 없던 게 생겨나는 거예요. 없던 게 생겨나는 양성 증상의 대표적인 게 두 가지. 첫 번째가 환각. 외부의 자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뇌가 고장이 나서 오감, 이 감각을 느끼는 부위가 혼자 흥분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외부의 감각이 있는 것처럼 느끼는. 제일 흔한 게 환청. 외부 자극이 없이 고막을 때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청각을 담당하는 부위가 혼자 흥분하면서 마치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오해하고, 그다음 흔한 게 환시, 헛것 보이는 거. 네. 그 다음에는 환후, 보통은 좋지 않은 냄새들, 뭐가 썩는 냄새를 많이들 호소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환미는 되게 드문 것 같아요. 환촉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조현병보다는 알코올이나 마약 금단 증상 때 주로 나타난다고 하죠. 또 하나가 이제 망상이죠. 망상이라는 건 이제 딜루전, 그릇된 믿음, 잘못된 믿음인데 실제로 그럴 일이 절대 없는데 나 혼자 100% 그렇다라고 믿고 있는 전형적인 정신병적 증상이고요. 가장 흔한 건 피해망상. 실제로 그런 일이 없는데 시대에 따라 달라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도 도청에 대한 얘기가 제일 많았어요. 90년대 유명한 방송사고가 뉴스 진행하는데 갑자기 조현병 환자분이 뛰쳐 들어와서 내 귀에 도청 장치 있다 뭐 이런 얘기. 왜냐면 그때는 첨단 기술이라고 해봤자 도청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언젠가부터 CCTV로 감시한다라는 얘기들, 그리고 인터넷에 자꾸 누가 내 얘기를 써 나른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고요. 이런 게 이제 좀 더 심해지면 누가 나한테 해코지하려고 그런다,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이런 것까지. 그 다음에 또 흔한 게 관계망상이 오히려 더 흔하죠. 관계망상이라는 거는 나랑 전혀 상관도 없는 게 상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게 더 심해지면 TV에서 보여지는 앵커 혹은 배우들의 어떤 제스처 하나하나가 나한테 신호를 보내는 것 같고 뭐 여기까지 가기도 하고, 그다음 조종망상이라는 것도 이제 조현병에서 자주 등장하는, 누군가 나에게 신호를 보내거나 내 안에 칩을 심어놔서 내 생각이나 행동을 조종한다. 주로 외계인 얘기 나올 때 많이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과대망상 같은 경우에 객관적으로 보여지는 나보다 내가 훨씬 더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부정망상, 의처증, 의부증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애정망상, 나보다 사회적 경제적으로 대단한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사실 뭐 과거부터 좀 사회적으로 알려진 유명한 사람들은 이런 애정망상 환자로부터 그 피해를 받은 그런 케이스를 굉장히 많이 있고요. 음성 증상은 이제 조현병이 처음에는 양성 증상으로 되게 외현화된 행동적인 문제들이 처음에는 이제 막 집중이 되는데 장기적으로 진행이 될수록 이 음성 증상들이 사실은 더 큰 문제가 돼요. 양성 증상은 어떻게 보면 약의 반응을 잘하기 때문에 환시나 망상 이런 것들은 빨리 잡을 수가 있는데 사회적인 위축, 어떤 대인관계 능력의 손실, 우울감 이런 것들은 약물에 반응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고, 조현병의 특징이 뭐냐면 이 발병 전에 프로드로말 페이지라는 게 있어요. 전국이라는 게 있는데
이때의 모습은 약간 이제 우울증하고 좀 비슷해 보여요. 사회적으로 뭔가 위축되기 시작을 하고 대인관계에서 뭔가 문제가 좀 생기기 시작을 하고요. 학업적인 능력이 떨어지고 우울감을 좀 호소하고 신체적인 불편감을 또 호소하거든요. 막 머리가 아프다든지 갑자기 소화가 안 된다든지 막 이런저런 신체적인 증상들을 막 호소를 하기 시작을 해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한다면은 정신과에서 조현병이 뭔가 진행되는 건 아닐지에 대해서 한번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따지면은 그 음성 증상의 약한 버전이라고 해야 될까? 어느 순간 본인이 이상하다 했던 게 딱 들어맞는 그 순간이 올 때 이제 브레이크다운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액티브한 양성 증상을 확 보이다가 음성 증상이 점점 심해지고 혹은 양성 증상이 가려졌던 음성 증상이 확 드러나게 되면서 정말로 사람이 뭔가 나사가 많이 빠져 있는 느낌을 많이 보여주죠. 이 조현병의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든 재발을 막는 겁니다. 근데 환자분들이 약 먹는 걸 되게 귀찮아하고 싫어하고 또 하나 정신병 약을 먹다 보면 약 먹는 동안에 내가 정신병 환자라는 그 인식 때문에 약 먹는 걸 굉장히 불편해하고 싫어하세요. 그래서 자꾸 약물을 스스로 중단을 하시는데 환각이나 망상 같은 정신병적 증상이 생길 때마다 뇌에 실질적 기질적 손상을 가져온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증상 없이 재발 없이 약물 치료를 유지하면서 잘 지낼 수 있게 만드느냐가 예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여성분들은 약간 갱년기쯤에서 또 한번 발병률이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이제 호르몬의 영향 때문에 이제 그런 거라고 밝혀져 있고요. 파킨슨이라는 병하고 좀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조현병은 도파민이 좀 과다하게 분비가 되고 있어서 이 도파민을 차단시켜주는 약을 쓰기 때문에 도파민이 부족해지면서 생기는 파킨슨처럼 부작용들이 생길 수가 있었던 게 과거의 약들이었던 거고요. 요즘에 나오는 항정신성 약물 같은 경우에는 파킨슨을 덜 유발하죠. 그중에서 파킨슨이 아닌 다른 쪽을 공략하는 게 개발이 많이 됐기 때문에 파킨슨처럼 보이는 부작용들이 많이 없어졌다는 게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조현병 안타까운 게 예후가 3분의 1씩으로 나뉘는데 하나는 한 번 발병 이후에 약물 치료 효과 좋고 그 이후에는 일상생활 잘하는 분들, 나머지 3분의 1은 약 먹고 치료받고 좋아졌지만 잘 지내다 재발을 반복하는 분들, 세 번째는 약물 치료에 반응이 없어서 그냥 계속 인지기능이 망가지고 뇌기능이 손상되는 분들로 나뉩니다. 그래서 힘든 병인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평생 유병률이 1%나 되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500만 명이 넘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따져보면 생각보다 흔한 병이지고 안타까운 병이고 생각보다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조현병 환자분들이 이제 폭력적인 거 아니냐, 어떤 그 범죄 이런 게 너무 헤드라인으로 저희가 많이 접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은 편견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조현병 환자분들은 되게 착하세요. 어떤 의미로 착하냐면 순진하다고 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약을 먹고 치료가 됐을 때 굉장히 사람들이 정직하고 어떻게 보면 잔머리 같은 거 잘 못 굴리시고 융통성이 좀 부족한 부분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순박하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왜 그런 문제 행동이 생기냐면 판청이나 망상 같은 게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충동 조절이 안 된 상태에서 우발적인 어떤 사건이 생길 수 있는 것이지 그 사람이 뭔가 실제로 범죄율이 올라가냐, 그건 아니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현병 환자분들의 이제 폭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벌써 7년 전인가 옛날에 정신보건법이라는 게 개정이 되면서 사실 뭐 전국에 있는 조현병 환자분들 그 병원이나 혹은 시설에 계시던 분들의 거의 10% 정도가 이제 퇴원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됐어요. 물론 인권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사회에서 그분들을 수용해서 치료할 수 있는 충분한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채로 그렇게 퇴원을 하다 보니까 그 몇 년 사이에 꽤나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정신과 선생님 두 분이 이제 환자에 의해서 칼 맞아 돌아가시고 진주 방화 사건이 일어나고 뭐 이런 것 일들이 막 벌어졌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난리 나죠. 여론이 격리해라, 저런 사람들을 왜 우리와 같은 사회에 살게 만드냐, 뭐 집어넣어라, 별의별 얘기들을 다 하시는데, 이 조현병을 앓고 있는 분들의 강력범죄 발생률은 우리 혹은 이걸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의 강력범죄 발생률의 절반도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앞에 전제가 붙습니다. 약을 잘 먹고 관리가 잘 되는 조현병 환자분들이라는. 여러분들도 혹시나 뭐 그런 사건이 터지는 걸 두려워하셔서 이런 조현병 환자분들을 어떻게 지역사회에 놔두냐 하지 마시고, 이분들이 좀 잘 치료받고 약도 잘 먹고 관리를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인프라를 만드는 쪽으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많이 내주셔야 우리가 안전한 환경에서 잘 살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 주변에 생길 수 있는 환자군이고 그게 여러분의 가족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당연히 이제 양성 증상이 너무 심할 땐 정신과에서 응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원 치료를 하셔야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거를 막 밖에서 어떻게든 막 끌고 가보려고 하면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그런 상태가 넘어가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안정기가 됐을 때는 약물 치료만 잘 하면은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일상생활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분이라고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컨텐츠에 대한 고민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설명을 듣고 싶거나 아니면 좀 알고 싶은 그런 컨텐츠 있으시면 댓글로 꼭 남겨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새로운 컨텐츠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남겨주세요.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